비문증과 망막 출혈이 돼서 비문증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비문증 하면 눈에 점선, 날파리, 띠 또는 알맹이 이런 것들이 막 떠다니는 겁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치료 책 4권을 저술하고 고질적 눈질환 치료를 30년째 하고 있는 눈사랑한 원장 강석훈입니다. 비문증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날비자, 모기문자, 뭐가 날아다닌다, 눈동자에 따라서 날아다니는 거, 떠다니는 거. 비문증은 우리가 이제 눈 가장 바깥이 정 가운데가 각막이고 양 주변이 결막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홍채가 있습니다. 홍채 더 들어가면 수정체가 있습니다. 수정체가 이제 노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병을 백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정체 바로 옆에 유리 모양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젤리 같은 조직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리체 바로 옆에 이제 망막,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이 있습니다. 근데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그래서 이제 박리가 되거나 그래서 피가 출혈이 되게 되면 바로 옆에 유리체에 피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유리체 출혈. 유리체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유리체에서 터지는 것보다 망막에서 터져서 출혈된 피가 유리체로 이렇게 떠다닌다. 그 유리체 출혈이 심해서 갑자기 시꺼멓게 보이고 안 보여요. 그러면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걸 해서 유리체 젤리 같은 조직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드러내면 바로 옆에 수정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백내장이 올 수 있어서 백내장 수술도 같이 합니다. 백내장이 없는 분도 백내장이 올 수 있어서 백내장 수술도 같이 합니다. 백내장 렌즈도 새로 만들게 됩니다. 비문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봅니다. 노화로 인한 비문증, 40대 이후에 유리체가 노화가 이루어지면서 젤리 같은 조직이 액화, 물로 변해가는 과정에 젤리 같은 성분들이 눈에 떠다니는 것, 그런 것들이 노화로 인한 비문증. 일반적으로 검은색, 많지 않고 검은 점 같은 것이 눈동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어떤 날은 많았다가 어떤 날은 적었다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출혈로 인한 비문증, 바로 옆에 망막이 있으니까 망막이 터지거나 망막에서 구멍 나거나 찢어지거나 떨어져 나오거나 또 황반부 출혈이라든가 우리 황반부 출혈이 되는 경우가 습성 황반 변성이 있게 되면 출혈이 되게 됩니다. 또는 당뇨로 인해서 이제 망막의 동맥이나 정맥에 이제 증식성, 비증식성이 있는데 당뇨 망막병증이 증식성이 생기면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산소 영양 공급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터지면서 신생혈관이 터지면서 그것이 또 옆에 유리체로 출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뇨로 인한 거, 또 눈 중풍으로 인한 거, 눈 중풍 망막혈관 폐쇄증으로 맥히게 되면 또 그것이 터지면서 또 바로 옆에 유리체에 또 출혈이 될 수 있습니다. 습성 황반 변성으로 인한 거,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한 거, 습성 황반 변성으로 인한 출혈이 유리체로 넘어오거나 눈 중풍, 망막혈관 폐쇄증으로 인해서 출혈된 것이 유리체로 넘어오거나 유리체 자체에 망막에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또 떨어져 나오면서 또 출혈이 넘어오거나 그래서 유리체에 출혈이 이렇게 되게 되면 심한 경우, 가벼운 경우는 이렇게 하지만 심한 경우는 유리체 절제술을 합니다. 너무 심한 경우. 그래서 이제 노화로 인한 경우는 검은 점 같은 게 몇 개 왔다 갔다 하고 피곤하면 심하고 피곤하지 않으면 좀 적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포도막염이나 염증성으로 인한 비문증은 회색 같은 것이 막 엉겨 있습니다. 막 엉겨서 염증, 노란 회색, 노랗고 회색 같은 것, 염증 같은 것들이 막 엉겨서 포도막 염증으로 인한 것들이 유리체에 떠다니면서 눈동자에 몰려 있으면 시력이 안 보이게 됩니다. 가운데에 몰려 있으면, 주변부에 몰려 있으면 시야가 좀 불편합니다. 세 번째 이제 출혈로 인한 비문증. 출혈로 인한 비문증은 확 갑자기 심해집니다. 갑자기 심해지면서 시꺼먼 피 같은 것이 확 가리는 증상이 오게 됩니다. 갑자기 많아지고 좀 시뻘건 느낌이고 그 양이
갑자기 많이 흐른다. 뭐 잘잘잘 이제 찢어진 경우는 조금씩 비문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혈이 크게 되면 많이 갑자기 비문증이 심해지고 갑자기 뭐가 확 시야가 가린다 그러면 망막 박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문증은 초기에는 지혈 위주로 약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혈을 없애주는 약 위주로 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출혈된 게 그치고 피가 엉긴 게 이제 없어지게 되면 이제 망가진 부분, 시신경 손상이 왔다든가 시신경 유축이 왔다든가 또 시력 저하, 시야 장애 그 원인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3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출혈성 질환에는 일단은 움직이는 것을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운동하면 안 되고 눈 주변 지압 마사지 하면 안 되고 또 고개를 숙여서 뭘 자주 보면 안 되고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잠자는 시간을 늘리는 거, 또 음식을 한 80%만 먹는 거, 그 다음에 물을 먹는데 뜨거운 물이 아니라 약간 시원한 물을 먹는 거. 출혈성 질환에는 뜨거운 거 먹으면 피가 물의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피가 뜨거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뜨거운 물을 먹으면 뜨거운 피가 눈으로 가게 되면 출혈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걸 피해야 됩니다. 또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피하는 거. 뜨거운 성질의 음식은 맵고 겨자, 고추, 마늘, 생강, 파 이런 오신지라고 합니다. 5가지 매운맛을 피하시고 좋은 것은 우리가 이제 어디가 헐거나 상처 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감자 익힌 거나 양배추 익힌 겁니다. 양배추에 이 과일, 우유하고 주스를 내서 자주 먹거나 연근, 우리가 쉽게 연근 집에서 반찬으로도 많이 먹는 연근을 이 주스 내서 우유하고 주스 내서 자주 먹는 것이 출혈성 질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출혈이 되고 이제 어혈이 있을 경우는 우리가 흔히 먹는 강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차로 끓여서 먹는 게 좋고, 비문증으로 뭐가 날아다닌다. 그것이 출혈이 아니라 이 노화로 인한 비문증이다. 그러면 다시마를 달인 물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과일로는 파인애플 하루에 몇 쪽씩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출혈성을 일단 뜨겁게 하는 거, 오신지제, 매운맛, 5가지 매운맛, 생강, 마늘파, 그다음에 고추, 겨자 이런 것들 맵고 턱 쏘는 맛, 매운맛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파인애플은 속이 쓰리고 유산 과다인 분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마는 변비에 좋습니다. 노폐물 배출하고 비문증에 좋은데 장이 약하고 설사를 잘하는 분들은 또 설사도 심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변비에는 좋지만 설사가 있는 분들은 조금씩 먹는 게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